4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통계란 무엇인가, 자료의 속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어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기본적인 단순 산술평균도 있었지만 가중산술평균, 기하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그리고 우리가 절사평균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우리가 평균이 참 많이 쓰이는데요.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 2개를 통해서 평균보다는 우리가 중앙값이나 최빈값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평균 말고 중앙값, 최빈값도 아닌 최대값, 최소값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의 속성에 대해서는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로 나누어졌고요. 질적 자료에서도 우리가 명목 척도, 그리고 그 다음 순서 척도, 그리고 양적 자료에서는 등간 척도 또는 등간 척도 또는 비율 척도 같은 게 있었어요. 다른 거는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자료의 속성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리뷰하고 오늘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면 공유 통해서 오늘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돼 있길래 화면 공유가.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제 뜨네요. 자료의 속성에 대해서만 지난 시간에 한 거 리뷰를 할게요. 요거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꼭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료에는 우리가 질적 자료가 있었고요. 질적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양적 자료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양적 자료가 있었어요. 크게는 2가지로 나눠졌고요. 질적 자료에는 다시 우리가 명목 자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순서, 순열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여기는 등간 자료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비율 척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쵸? 명목 척도는 사실은 다시 얘기하면은 의미, 즉 이름만 의미가 있는 게였어요. 이름만 의미가 있는 걸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름 명칭만 의미가 있는 걸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성별이었고요. 그쵸? 성별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학력, 고졸, 중졸, 국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요렇게 나눠 이름만 의미가 있는 거. 결혼 요구 요런 거에 그쵸? 결혼 요구. 결혼했냐 안 했냐 예를 들면 기혼이냐 미혼이냐 아니면은 이혼 상태냐 결혼 상태로 봤을 때 그냥 사별이냐 요런 것들 이름만 의미가 있는 거를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얘기했고요. 질적 자료이긴 하지만 순서도 의미가 있는 게 가끔 있었어요. 그치? 예를 들면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선호도 조사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쵸?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적 등급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성적 등급.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성적이 아주 나쁘거나 poor 아니면은 보통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fair 하거나 그 다음 좋은 거 굿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 이게 우리가 1, 2, 3 이렇게 그룹핑 되는 것들 있죠. 그룹핑 되는 것들을 우리가 순서도 의미가 있는 순서 척도였어요. 그쵸? 그리고 학년도 그래. 그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순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근데 1, 2, 3, 4가 우리가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A학년, B학년, C학년, D학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쵸? 선호도도 나쁨, 좋음, 나쁨, 중간, 좋음 이렇게 단계 표시를 할 때 우리가 그룹핑한 거지 이게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냥 단지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를 우리가 순서 척도라고 해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수치가 의미가 있는 양적 자료도 우리가 등간 자료랑 등간 척도랑 비율 척도가 있죠. 이건 우리가 가끔 간격 척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건 그냥 비척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그렇죠? 등간 척도는 이거는 절대 0점이 없는 경우예요. 절대 0점이 없는 경우로 예를 들면 온도나 우리가 IQ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온도나 IQ. 예를 들면 IQ가 0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IQ 100, IQ 200 이게
100이 200보다 2배 머리가 나쁘다. 이런 거는 성립 안 해요. 그쵸? 온도가 예를 들면 10도랑 20도가 있는데 20도가 10도보다 2배 덥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쵸? 절대 0점이 없어서 간격만 의미가 있는 경우에요. 더하기로만 우리가 똑같이 나가고 더하기만 의미가 있는 경우고, 비율 척도는 뭐예요? 간격도 의미가 있지만 비도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은 다예요. 그쵸? 이런 것들을 다르고, 예를 들면 몸무게가 40kg 있고 80kg 있으면 40kg은 80kg보다 40kg 많기도 하지만 2배 작아요. 그쵸? 그래서 비도 의미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얘기한다. 요 4가지 정도만 우리가 자료의 속성을 잘 알면 돼요. 당연히 1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예요? 분석량도 많아지고요. 분석량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정보량도 많아져요. 그쵸? 정보량도 많아진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질적 자료, 양적 자료라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통계할 때, 분석할 때 분석하는 툴,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사실 분석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분석 툴을 사용할지는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자료를 가장 기본인 자료가 이렇게 자료의 속성이 구분된다. 여기까지는 네, 잘 지난 시간에 한 거였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세로 공유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뭐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통계학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가 비율, 율 이런 단어들을 사실은 많이 써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비는 우리가 레이시오라고 얘기하고요. 비율은 우리가 proportion, 율, 레이시라고 얘기하는데 다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가끔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계학을 우리가 접했고 배웠다면 요거를 좀 구분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 먼저 레이시오 B는 뭐냐면 A 대 B, 즉 A가 B, A랑 B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 서로 다른 범주일 때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 거예요. 분자와 분모를. 예를 들면 A에 대한 B의 B 이렇게 나타내죠. 뭐 A 대 B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A에 대한 B의 B로 A분의 B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요 B라는 속성과 A라는 속성은 다른 속성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인구 밀도 같으면 면적 대 인구 이렇게 다르게 나타내는 경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비가 1.05다 하면은 남자 대 여자를 했는지 여자 대 남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남자 대 여자를 했으면 남자랑 여자의 성비는 1.5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1.05배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금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게 비율이라는 거를 많이 써요. 비율은 사실 비에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분모에 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A 대 B 하면은 B랑 A랑 나눠지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전체 인구 대해서 A 플러스 B 대 A 또는 잠깐만요. A 요렇게 해요. 이제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됐네. A 또는 뭐 A 플러스 B 대 B 즉 분모에는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전체분의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분의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나타내는 게 비율이에요. 그래서 분모에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요. 예를 들면 전체 미혼자 중 남자 미혼자의 비율은 전체 미혼자는 남자 미혼자, 여자 미혼자가 있겠죠. 그래서 분모에 남자 미혼자 플러스 여자 미혼자 분의 내가 궁금한 남자 미혼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B랑 비율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B는 A 대 B, A랑 B랑 다른 속성이고 다른 어떤 독립적인 관계고요. 그리고 비율은 전체분의 얼마를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율이라는 건데요. 율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된 사건을 그 사건의 위험에 노출된 총 횟수예요. 보통 1000번율로 많이 나타내고요. 1000건 중에 몇 건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이온의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가 조이온율이라는 거를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뭐 조이온율이 2.5개다 그러면 올해 1년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000번 중에 2.2개가 조이온율이다. 천분비로 산출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랑 비율이랑 율이라는 개념을 잠깐 살펴봤고요.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비율과 비를 정확히 한번 사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2002년에 혼인한 부부의 혼인 건수는 36만 600건이고 이혼한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만 5,300건이다. 되게 이혼을 많이 하네요.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하고 그렇겠죠. 365분에 30만 6,600건 하면 그리고 398쌍이 이혼한다. 즉 365일분에 14만 5,300건 하면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3%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반드시 뭐 이혼율은 47.4%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도 방금 위에서 얘기했듯이 율은 1년 동안 1000건 중에 몇 번 발생했느냐라고 뭐 예를 들면 2.5번, 0.2번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난 건 이혼율이 아니고요. 이혼비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840분의 398.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로 이혼율이 아니고 이혼비라고 나타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47.4%는 지금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에 대한 서로 독립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혼 건수는 뭐예요? 14만 5,300건이고요. 혼인 건수는 36만 600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분자와 분모로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따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 건수 840쌍 대 이혼 건수 398쌍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11배 본인이 이혼에 비해 2.11배 높다. 즉 비로 나타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기사에도 틀린 기사들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 이거 틀리게 말했네 라고 집어낼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기자들도 잘못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통계학 조금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집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 다음 이혼율에 관한 다음 기사는 조이혼율에 대한 개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번 볼게요. 못살것슈 충청권 이혼율 급증 눈길 한번 볼게요. 10년 동안 대도시의 이혼율은 낮아지는 반면 지방 특히 충청권 지역의 이혼율이 크게 높아져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 충남 지역은 2000년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 잘 표현했죠. 그쵸? 2.2건이었으나 2009년 충북이 2.5건, 충남이 2.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 사이에 이 충청도의 정말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오늘 수업 중에 그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그러면 지금 2010년까지 봤으니까 2020년도에 요 또 충청도의 조이혼율, 즉 이혼 건수는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율, 율. 참고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 이제 교재에 나오는 책인데요. 우리 뭐 교재 지금 제가 그냥 자료 올려주고 있으니까 이 자료로 보고 교재를 대체하도록 할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크게 해놓고 볼까요? 통차르 통계학에 필요한 3가지 지혜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듯이 우리가 통계를 하는 이유는 자료를 수집하고 뭐예요? 시각화해서 분석을 또 잘 해야 되죠. 그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그 다음 뭐예요? 모집단의 참값을 잘 추정하는 거예요. 그쵸?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통계학의 근본 이유는 통계학을 가지고 있는 이유지만
우리는 지금 경영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경영 비즈니스 의학 영향 뭐 이런데 영양 이런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했잖아요. 이 시간에. 그러면 요렇게 뭐예요?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비즈니스나 경영이나 요렇게 응용할 수 있는 요거 우리가 통찰까지 해야 되는데요. 요렇게 통찰을 통계하기 필요한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혜 1, 첫 번째 지식은요. 평균과 비율 등 통계 지표와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평균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나왔고요. 앞서 얘기한 비율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분자의 우리가 분모의 전체분의 얼마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요. 그럼 평균과 비율은 동일한 개념인가라고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실 평균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자료의 속성 중에 양적 자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165, 45kg, 가격 얼마, 뭐 500원, 600원 이렇게 수치가 의미가 있는 거는 평균이 의미가 있고요. 질적 자료인 경우에는 비율이 의미가 있어요. 그쵸? 남자 대 여자 이런 거는 전체 남자가 100명이라면 여자가 몇 명인가 이런 비율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율에 대한 의미가 다 과연 평균의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00명을 조사했을 때 예를 들면 100명을 조사했을 때 남자가 예를 들면 60명, 여자가 40명 조사했잖아요. 40명 조사했으면 이게 잠깐만 자꾸 40명, 60명이면 이럴 때 우리 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남자는 우리가 100분의 60으로 0.6이고요. 여자는 0.4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자료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남자는 0, 뭐 여자는 1, 남자는 1, 여자는 0 이렇게 1과 0으로 나눠놓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평균과 비율은 우리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평균과 비율은 동일하다, 똑같다. 질적 자료에서 말하는 비율은 사실은 평균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남자를 1이고 여자를 0이라고 쳤을 경우에 우리 평균 재면 60 곱하기 1 이게 우리가 가중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번 쓰면 60 곱하기 1 플러스 40 곱하기 여자는 0으로 뒀으니까요. 그리고 전체가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0.6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중평균이잖아요. 가중평균을 나타낸 건 이게 0.6, 귤 0.6 똑같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걸로 얘기를 했는데요. 생각해야 될 거는 평균과 비율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비율과 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방금 살펴봤어요. 그쵸? 비율은 전체분의 얼마를 표현하는 거고요. 비는 A랑 B랑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서 A랑 B의 B를 표시하는 거다. 그리고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는 무엇인가? 요거 내가 첫 시간 들어오면서 처음에 리뷰하면서 잠깐 얘기했어요. 그쵸? 양적은 수치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질적 자료는 수치가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게 요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요거예요. 요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 데이터를 점이 아니라 구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데이터가 존재하는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평균 나이가 똑같이 20살 집단을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20살 전후의 젊은이 19살, 20살, 21살, 22살 뭐 요런 애들을 이제 평균을 재봤더니 평균이 20살이다 하는 거고 똑같이 평균 20살이고 지금 이거는 40살에서 영유아 1, 2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도 평균을 쟀을 때 똑같이 20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는 대체로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에 속해 있는가 이런 구간으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수학 시험을 봤는데 A반이 있고요. B반이 있어요.
똑같이 평균이 80점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반과 B반은 자료가 똑같은가, 성적이 똑같은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통계에서 꼭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를 대표하는 값도 보지만 보통 평균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도 꼭 살펴보거든요. 데이터를 얼마나 퍼져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표준 편차, 분산, 범위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아까 A반에 80점인 애들에는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70점에서 90점 사이 애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80점이 나오고요. 두 번째 80점이 나온 애들은 뭐예요? 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막 데이터가 쫙 퍼져 있는 경우예요. 즉 A반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비슷한 애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B반은 실력이 극과 극이 있는 애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평균을 내면 극과 극들이 서로 상쇄를 해서 평균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반이랑 B반이랑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B반 같은 경우는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겠죠. 너무 모르는 애들이랑 너무 잘하는 애들이랑 수준을 맞춰서 공부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우리가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평균을 사용하는 점이 아니라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체적으로 퍼져 있는지 구간을 살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신뢰 수준 얘기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강호동의 몸무게를 우리가 추정해 본다고 할게요. 강호동의 몸무게는 0에서 200kg 사이일 거야. 말은 맞아요. 그쵸? 구간으로 봤을 때 0에서 200kg. 근데 과연 이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서의 정보,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호동의 몸무게가 80kg에서 120kg 사이다. 또는 90kg에서 110kg 사이다. 이런 구간이 의미가 있어야 정보화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지식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구간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그림을 그릴 때 신뢰 구간 그림이라는 거를 그리는데요. 데이터를 점으로만 표시하지 않고 한 95% 정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퍼져 있다라는 신뢰 구간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요건 조금 이따 지나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통찰에 통계학에 필요한 세 가지 지혜 중에 여기 두 번째 표시 방법이에요. 방금 얘기한, 예를 들면 성별로 본 평균 고객도 만족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을 한번 재봤더니 남성은 이렇게 나왔고요. 여성은 이렇게 나왔어요. 남성은 7점에 가깝게 나왔고요. 7점보다 좀 작지만 여성은 7점보다 높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그림으로만 판단했을 때, 과연 남자가 여자보다 고객 만족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는지, 또는 여자가 남성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통계학 기본 지식에서 얘기할 때 성별로 본 고객 만족도 남자 전체 다 조사하고 여성 전체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분명히 남자 100명, 여자 100명, 또는 남자 50명, 여자 50명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조사했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표본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르게 다시 100명, 다르게 여자 100명을 뽑았을 때 또 이렇게 그림이 나올까? 이거를 과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모집단에서 또 다른 표본을 뽑았을 때는 혹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오진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균만 표기했을 때는 이 그림만 봐가지고는 여성이 남성보다 고객 만족도 지수가 높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 평균과 신뢰 구간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그려본 건데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 데이터의 95% 신뢰 구간, 즉 이 데이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밑으로도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여기도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 중 DM 예를 들면 뭐 홍보물 발송 여부로 비교한 평균 구매 금액을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프로모션 기간이 있었겠죠. 프로모션 기간 중에 우리가 고객들한테 뭐 책자라든가 홍보물을 발생하지 않는 그룹에 대해서는 평균 뭐 백화점 구매 금액이 평균은 4,000엔이지만 실내 구간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뭐 2,000 얼마에서 6,000 얼마 사이에 데이터가 퍼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이 시그마라고 표현했으니까 시그마가 훨씬 작긴 해서 이 데이터는 데이터에 흩어진 정도가 좀 작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프로모션 기간 중에 홍보물을 발송한 그룹에 대한 평균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평균은 지금 뭐예요? 6,000보다 훨씬 넘죠. 뭐 6,000 얼마인데 이때도 1시그마, 2시그마, 1시그마, 2시그마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도 이런 실내 구간의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만으로 봤을 때도 기간 중 홍보물을 발송한 그룹이 평균 구매 금액이 높기도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즉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림까지 한번 살펴봐도 기간 중 홍보물을 발송하지 않는 그룹의 최대값은 여기고요. 그쵸? 그리고 기간 중 홍보물을 발생한 그룹의 최소값이 여기니까 이거를 95% 신뢰 구간으로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최대값과 여기서는 최소값을 비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 홍보물을 발송한 그룹의 구매 금액이 높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95% 신뢰 수준으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 용어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통찰의 통계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기간 중 프로모션 기간 중 홍보물 책자 즉 광고를 한 그룹이 구매 금액이 뭐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도 프로모션 기간 중에 뭐예요? 이 고객들한테 홍보물을 발송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게 결국 통찰의 통계학에서 우리가 쓰는 건데요. 결국 이렇게만 비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나중에 이 실내구간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준 편차도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 보면 두 번째 우리가 통찰의 통계학에서 필요한 세 가지 지혜 중에 또 하나가요. 평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평균은 우리가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값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평균도 있고요. 중앙값도 있고요. 최빈값도 있고요. 최대값, 최소값이 있지만 평균이 가장 많이 쓰인다. 평균은 우리가 중심 위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기하 평균도 살펴봤죠. 중심 위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10cm랑 20cm랑 60cm 각각에 이렇게 추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딱 놓으면 중심 위치에다 딱 놓으면 뭐예요? 양쪽이 우리가 균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10cm, 20cm, 60cm 나누기 3 하면 30cm.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의미가 중심 위치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4주차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